좀 특별한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평양 갔다 와서 네, 한 그때 5개월 뵀었죠.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도 눈여겨보셨고 지금 2차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예. 사실 오늘 저녁이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건 끝난다고 봅니다. 만찬 때요. 예. 왜냐하면 21일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하는 비건 예. 특별대표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김혁철 특별대표가 21일, 22일, 23일, 24일, 닷새 25일 동안? 닷새 동안이나 문안 조정을 했거든요. 물론 안 된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 큰 합의가 만일 이루어진다면 내일 뭐 단독 정상회담, 또 확대 정상회담, 오찬, 뭐 공동선언 발표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레모니 어떤 의전적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 반에 첫 8개월 만에 예. 재회와 그다음에 회담 그리고 저녁 만찬 자리 사실상 알맹이는 오늘 다 교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밥을 먹으면서 하면은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통큰 합의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제 부드럽게 벌써 교환할 수 있는 교환 품목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하나는 이제 영변 폐기, 어떤 폐기냐라는 것이고 제재 완화, 어떤 제재 완화냐는 건데 또 서로 원하는 게 이미 다 테이블에 올려놨거든요. 지난번에 이건 대표가 평양에 2박 3일로 갔을 때 양쪽이 원하는 것들을 다 내놓고 이제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이제 하노이에서 또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뭐 전역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뭐 두 지도자가 예. 서로 뭐 하여튼 최상의 조합이다. 뭐 이런 얘기 만족한다. 뭐 행복하다. 뭐 형용 수사를 많이 쏟아놓았기 때문에 또 그 먼 길을 태평양을 건너서 또 중국 대륙을 종단해서 베트남까지 온 거는 성공하러 온 거잖아요. 예. 또 두 지도자는 지금 거의 한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면 초과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 몰려 있어요. 예. 아주 성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이 경제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내년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작년 1년 전에 벌써 이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언했는데 예. 노선 전환을 했는데 지금 1년 넘어가도록 이 체감이 안 되면 그것도 또 부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교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위터에 보니까 오늘 또 내 친구 김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1차 정상회담 때와 지금 현재까지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 좀 비교를 해본다면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1차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가 이제 역사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만남은 이제 이미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성과가 핵심인 거거든요. 예. 근데 방금 말씀처럼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내일 회담으로 다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입구에 들어서는 거지요. 예. 그 핵심은 이제 영변. 영변에는 무려 300개가 넘는 핵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는 플루토늄 추출 시설도 있고 또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있고 북한 핵의 두뇌와 심장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북한 핵 능력의 80%가 영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9.19 평양 선언에서 상응 조치가 주어지면 전제를 깔았죠.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응 조치 수준에 따라서 영변 핵 폐기의 이제 그 로드맵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오늘 저녁 만찬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뭐 베트남 주석도 만나고 공개된 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행보가 밝혀지지 않고 호텔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후에는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제 몇 시간 아니면 안 남았죠. 예, 그 상견례도 있고 예. 또 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마무리 뭐 전략 검토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수행원들은 많이 외부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네. 안에서 뭔가 최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만찬이 끝나고 나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른 동선은 좀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직접 예. 만나고 오셨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로 봤을 때 지금 호텔에서 그냥 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늘 만찬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네. 비건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갈 때마다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관찰했잖아요. 예. 첫째, 핵심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짚어내더라. 예. 그리고 말을 긍정적인 화법으로 예. 말하는 방법을 알더라.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말을 건넜을 때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서울에 꼭 오십시오. 예.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서울에 오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넸을 때 예.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아직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인사면서도 뭔가 거기에 알맹이가 있거든요. 예. 뭔가 더 할 것이다라는 뜻을 예, 저희가 예. 그러니까 서울에 가겠다는 뜻과 일을 하고 나서 가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비건 대표가 협상 상대로 봤을 때는 아버지보다 낫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제가 5시간 동안 만나서 예. 핵 포기를 설득했거든요. 예. 핵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같이 갑시다 하는 그 설득하는 경험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본 그 느낌이 청출어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더라 그런 거니까 어쨌든 오늘 저녁에 저는 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 약 한 5개월 전에 만났을 때와 뭐 잠깐 좀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 그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화면만 봐가지고는 좀 뭐, 얼굴이 좀 어떻던가요? 그때와 좀 비슷합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밝은 표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 제가 텔레비전을 분석을 잘 안 해봐서 뭐 네. 이렇게 분위기- 나와서 이야기하시느라 사실 분위기보다는 예. 열차 이동이라는 그러니까 북한 외교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 어쨌든 또 중국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그런 건데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했고 그 6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오면서 잠만 잤겠습니까? 뭐 회의도 온갖 하고. 생각이 다 예. 있었을 거고 온갖 구상이 다 있었을 텐데 말하자면 평양, 중국 대륙,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이 사회주의 삼각 이 연대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두 나라는 이미 공산당 일당 독재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눈부시게 이룩한 나라고 예. 아직 북한은 이제 은둔의 나라에서 핵무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놓칠 수 없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은 북이 지금 1948년에 건국 이후에 71년 동안 염원해 온 것이 뭐냐면 미국과 적과 적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국가 생존 전략의 기본이기도 하고 또 실제 10년 전에 2.13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2007년 2월 13일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처음으로 1대1로 마주 앉았어요. 한 8년 만에. 예. 근데 그때 마주 앉았을 때 합의문 말고 합의문은 그거였어요. 2년 전에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제 내용인데 네. 그 합의문 말고 이제 북 대표가 건넨 말이 뭐였냐면 남한은 미국의 오랜 친구고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North Korea wants to become a new friend to the United States, while South Korea is considered as an old friend 예. to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10년 전에 그런 그 북한의 속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몰타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고르바초프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게 동서냉전이 끝나는 거거든요. 30년 뒤에 물론 작년 6.12 싱가포르, 이번에 2.27 하노이. 근데 작년에 그게 완전한 몰타 선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시작이었고 그 네. 출발 신호탄이었고 이번에 장소가 베트남이잖아요. 예.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했고 적이었어요. 15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리고 24년 전에 이제 국교를 수립하고 이제 친구가 됐고 친구를 넘어서서 지금 베트남에요. 미국이 무기를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친미국가화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적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북이 가장 열망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을 좀 보고 북한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북한 매체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정상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보도를 아예 안 하거나 예. 늦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평양역에서 25일인가요? 며칠이죠? 지난 토요일 날 네. 오후 4시 반에 출발하고 조선중앙TV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하여 머나먼 길을 떠나셨다.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의 뭐 몇 시간 차 아니게 이제 상세하게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이제 정상 국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언론 보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미국 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낸시 펠로시 회원 의장도 만나셨고 미국 내 분위기를 아마 상당히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긴 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예. 예. 국회 이제 의장님 또 5당 대표들 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간사단 14명의 대규모 대표단이고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예. 단이죠. 그리고 왜 하노이 정상회담 2주 전에 갔느냐. 민주당에 제가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뵈러 온 겁니다. 만나러 온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의 하원 의장 펠로시 의장은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넘어서서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겸하는 자리예요. 네. 이분이 지금 16년째 민주당 대표거든요. 예. 당 대표와 그다음에 하원 대단한 의장인데 분이죠. 이 펠로시 의장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깊어요. 예. 그 반감과 거의 뭐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아이들을 5명, 6명 아이가 많아요, 자녀가. 네. 키워봐서 하는데 트럼프는 내가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쇼하고 있다.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는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자, 국제 정치에 영원한 적과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이 이번에 정상회담, 지금 베트남 정상회담이 바로 비핵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회담인데 베트남이 과거에 적이었는데 지금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70년의 적대에서 친구로 가게 되면 네. 비핵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말뿐이다 말이야.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왜 증거가 없습니까? 지난 400일 동안 핵실험이 없었고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작은 증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한 작년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라고 네. 말했는데 거기는 북한 핵 능력의 80%를 점한다. 이걸 없애면 사실상 북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펠로시 의장은 머릿속에 우선순위에서 북한 핵이 그렇게 적기로 우선순위에 밀려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회 대표단과 토론 1시간 20분 넘게 이렇게 주고받은 얘기를 통해서 아마 많이 참고는 됐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도 많이 좀 풀렸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대표님께서 펠로시 의장을 많이 설득을 하셨던 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페리 프로세스 이야기가 사실 저는 좀 제가 그래서 인상깊었거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북한 핵 문제 해결 해법의 원조는 민주당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것은 포괄적, 미국이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 보따리에 싸서 그걸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가서 실무 협상하면서 서로 보따리를 다 내놓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싸서 바꾸는가가 이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인데,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해 왔고, 공화당은 이제 힘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해 왔는데 지금은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외교 협상을 통해서 뭔가 오바마가 못했지 않냐? 저 클린턴도 못한 아무도 걸 못한 거 내가 하고 있다. 이제 예. 지금 이 과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마땅치 않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믿을 수 있냐? 결국 속는 거다. 비핵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예.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말씀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이 발언이 나온 뒤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상당히 탐탁치 않게 보도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라든지 뭐 여행 금지 해제라든지 이런 건 줄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건 또 의회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네.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달라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오늘 아침에도 민주평화당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해서 예. 뭔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마이크가 없는 분들 그래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분들에게 이제 국민경청 최고위원회를 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민주평화당과 개성공단 비대위가 결의문을 냈습니다. 첫째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19 남북 평양선언,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남북 평양선언이 작년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정상화한다, 재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내일 합의문에 작년 9.19 평양선언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쉬운 풀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는 거고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유엔 차원에서 10번 있었어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근데 마지막 그 2017년에 유엔 제재결의 2397호에 보면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25조, 27조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그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또 27조에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또 면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유엔 외교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금강산이라든지 그렇게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예. 남북 양자 관계니까. 그러나 지난번 4.27 작년 6.12 싱가포르 합의문에 이런 게 들어갔어요. 4월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노이 합의문에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의제를 놓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기대에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기대치를 낮추자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기대치를 낮추는 건 뭐 좋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동북아의 지각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70년 동안 현상 유지의 관점에서 미국이 국익을 추구했고 일본, 중국, 러시아도 다 한반도가 적대와 대립, 대결 이렇게 가는 것이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타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놓칠 수 없는 역사적인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층에서는 여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는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기회에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6.25 전쟁은 미국, 중국, 남북 이제 넷이 했잖아요. 근데 현재 군사적 실체는 남북, 미국만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한중은 수교가 돼서 우방이잖아요. 예. 예? 뭐 남북도 사실 지난 평양선언 이후에 DMZ의 비무장화라든지 뭐 등등 해서 사실상 종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북미 간의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게 되면 이제 그 사자 간에 적은 없는 거예요. 예. 미국과 중국도 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세레모니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다. 이제 평화협정 그 진입을 하자 이렇게 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 북미 회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것 같은데 우리 문 대통령이 특히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오늘 뗐기 때문에 예.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내일 합의문에 작년에 4.27 판문점 합의, 그다음에 9.19 평양선언 여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에서 만일 그렇게 문안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추동하는 것이 이 확실한 비핵화를 더 이렇게 앞당기는 또 확실하게 하는 보증 수표다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